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이 찾아가는 목재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대구 주력산업 메타버스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행성군에서 친환경 상점인 어울림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980년 광주와 닮아 있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경찰의 유가족과 가해 당사자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가해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피해 유가족들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순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 앞에 한 남성이 국화꽃을 바칩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을 지키던 경찰관들에게 버스를 몰고 돌진해 사상자를 낸 배모 씨입니다. 42년 만에 피해 경찰의 유가족들과 처음 마주한 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었던 아들은 밀려드는 슬픔을 애써 누른 채 배 씨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는가 하는 마음에 그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남편을 가슴에 묻은 아내는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주 시민을 위해서 갖고 학생들을 보호해 주려고 갔는데 사람을 다 죽였다고만 하니 이거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현재 1980년 당시 투입됐던 군과 경찰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사망자 27명, 부상자 250여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기념사에서 경제 성취에 방점을 찍어 AI를 거론한 건 이례적인 만큼 광주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산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기념사에서 경제 성취를 키워드로 후보 시절 지역 공약으로 내건 AI를 거론한 건 이례적인 만큼 광주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AI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AI 대표도시 광주가 포함되긴 했으나 전국 17개 시도의 정책과제와 함께 정량 반영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인 지난달 20일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기념사에서 재차 AI를 언급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AI 대표도시 광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1:1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진담을 진행합니다.
마포구 관내 13세에서 17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까지로 상시 모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신청 후 일정 및 시간을 협의해 진행됩니다. 동기부여, 가치관 등 진로 상담과 진로 심리 검사 및 해석, 진로 학습 코칭, 대학생과 직업인 멘토링 및 체험 활동, 학부모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마포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마포구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보건소 업무에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에는 3,000원이지만 민간에서는 최대 45,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포구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보건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마포구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3,000원만 부담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는 마포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이 관내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올해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은 실내용 스툴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총 40회에 걸쳐 1,000명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꿈길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은 전국 최초로 대도시 중심의 조성에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의 가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미취업 중년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업은 중장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도서 구입비 등을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 미취업자 중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장년으로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대전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 또는 중장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달빛동맹 상대 도시인 광주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2.28 대구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단 등 20여 명이 함께 방문해 대구 2.28 광주 5.18 기념일 교차 참석의 전통을 이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는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상호 전달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달빛동맹이 이용섭 시장과 함께한 4년 동안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뤄냈다며 이용섭 시장의 관심과 노력, 결단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빛동맹으로 양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을 이뤄 국민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주력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를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존 온라인 가상전시회의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출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 전시 상담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서포터즈 활용 가이드 투어, 컨퍼런스, 이벤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 부대 행사를 구성해 기업에는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일반 참관객들에게는 재미와 홍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행사에는 수송기계 소재 부품,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와 전후방 산업 분야의 지역기업 58개사가 참여하고 세계 17개국 92개사 바이어를 초청한 가운데 누구나 방문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 기간 매주 다른 주제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구성해 B2B와 B2C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OX 퀴즈, 미션 챌린지, 메타버스 체험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수출무역 활성화 국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초기 경제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한우마을 대관령점은 대관령면 노인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평창 한우마을 대관령점에서 불고기 식사를 정성 들여 준비하고 대접했는데요. 대관령 적십자 봉사회 회원 20명의 동행 봉사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한우마을 대관령점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매년 사랑의 한우 나눔 행사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 기탁 등 나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 한우마을 대관령점은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횡성군에서는 친환경 상점인 어울림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샵 어울림 상점의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어울림 상점은 우리 횡성군에 처음 생기는 제1호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 환경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플라스틱이 없거나 적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오늘 5월 11일 처음 오픈을 하게 되었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샵이란 지구를 지키는 자원순환샵으로 친환경 제품 판매 및 플라스틱 분쇄, 사출, 금형 제작 체험, 재활용 물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며 하나뿐인 지구와 나의 이웃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간인데요. 이번에 문을 연 어울림 상점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복지 사업인 슬기로운 지구 생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지구 살리기, 슬기로운 지구 살기 거기를 제가 양성 과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친환경을 더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이런 어울림이라는 오늘 개소식이 있어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제도 보니까는 친환경으로 돼 있어갖고 마트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야겠어요. 오늘 온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또 알려드려야 되겠고요. 네. 한편 올해 신규 추진되는 환경복지사업 슬기로운 지구생활은 환경운동 실천과 양성교육, 제로 웨이스트샵 어울림 상점 개소, 환경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울림 상점에 오셔서 친환경 물품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구매를 하시면 이용 금액에 따라서 3% 적립을 해드리거든요. 포인트 적립은 구매뿐만 아니라 폐자원, 우리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페트병이나 유리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각각 포인트에 맞게끔 적립을 해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이 다 아시는 것처럼 폐자원, 특히 플라스틱 자원 순환 도시 시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 상점과 횡성군이 다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자원이 재순환이 되고 환경이 보호되는 그런 횡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의 수출 자문관 활용 사업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출 자문관 활용 사업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원 기업의 수출은 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신규 채용 규모도 656명으로 전년 대비 69명이 증가했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수출 기반 구축과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5.18 42주기를 맞아 KBC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1980년 광주와 맞닿아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살펴봅니다. 15개월 동안 1,7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지만 미얀마 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반군부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총을 든 군경이 미얀마 지역 곳곳을 장악했고 거리는 시위대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1년하고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얀마에선 여전히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는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경계 강화로 인해서 대도시에서는 간간히 폭탄이 터지거나 총격 사건이 일부 발발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사망자를 지금 1,737명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는 붕괴됐고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진영 인사들을 포함한 많은 미얀마인들은 반군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군부 세력에 저항했던 1980년의 광주와 2022년의 미얀마가 맞닿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광주 시민들은 연대기구를 조직해 모금 활동에 나서는 등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을 때 또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5.18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군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미얀마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04년 5.18 기념재단은 당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광주 인권상을 수여하며 민주화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 밀림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미얀마인들을 돕고 있는 신시아 마웅을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다시 한번 힘을 보탰습니다. 투쟁의 시대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민주화라는 가치 아래 광주와 미얀마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30년 넘게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온 신시아 마웅 박사를 만나봅니다.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마웅 박사는 5.18을 통해 연대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광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 위치한 태국 메소 지역에서 30년 넘게 난민들을 돌봐온 신시아 마웅 박사. 1988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8888 항쟁에 참여했던 그녀에게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특별합니다. Myanmar also like under the military coup. So over the past year or over the series of the military oppression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so Burmese people suffer oppression. 1980년 5.18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배운 마웅 박사는 인권 수호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병원을 세웠고 군부 탄압을 피해 모여든 난민들을 치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마웅 박사를 선정했습니다. 미얀마 사람이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건 2004년 아웅산 수치, 2009년 민꼬나잉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시 광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웅 박사는 앞으로도 군부의 탄압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engage with all the leaders, the political leader, to engage with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engaging with the peace process.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아 K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광주에서는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에서 고국을 위해 고군분투한 미얀마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미얀마 유학생 마웅과 샤샤는 지난해 초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쿠데타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나갔던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22세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우리도 도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해보고. 두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광주 곳곳을 누비며 미얀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타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민 건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5.18 단체들은 시위 현장에 늘 동행했고 5월 어머니들은 미얀마인들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5.18 기념재단 그리고 5월 어머니도 그리고 여성 어머니들이랑 친합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80년 광주에서 기억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슬프네요. 그렇게 힘내세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쿠데타 발발 8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미얀마인 김소연 씨. 지역사회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소연 씨에게도 광주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항상 진실이 이기니까 좀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다 위로해주고 진짜 정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연대와 지지를 이어가달라고 호소합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미얀마의 봄이 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5.18 의미를 되새기고 5월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5.18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의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5.18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동생의 묘지를 어루만져 봅니다. 동생아, 1년 만에 또 오는구나.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도 잘 이 형 지켜봐 주라. 5.18 민주화운동의 격전지였던 금남로 일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메시지를 적어 매달기도 하고 시민군이 먹었던 주먹밥을 만들며 5.18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굶잖아, 굶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먹밥을 해서 주위에서 온자람바당 주자 했고 그래갖고 주먹밥이 유래가 되었어.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5.18 민주화운동 소재 공연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측근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목포 시민들까지 나와서 김원희 의원의 사퇴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성폭행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김 의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김원희 의원실의 성폭행 2차 가해 논란까지 연일 성비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 당사 앞에 목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성폭행 2차 가해를 방조한 김원희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저지른 입당 원서 유출 사건은 흉악무도한 선거범죄고 민주당의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김 의원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며 김 의원의 제명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다 못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시정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김원희 의원은 2차 가해 의혹으로 민주당 조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을 성폭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3개 사업에서 59%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 중 804억 원이 정부 추경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 1,200억 원 중 66%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감된 금액은 내년에 다시 또 반영되기로 하고. 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3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안 앞회와 화원 도로 건설에서 200억 원이 줄었고 여수 화태와 백야 구간 국도 건설, 전철화 사업 등 삭감액은 1,209억 원입니다. 3개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2,049억 원으로 이번에 59%의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전국 평균 삭감률 27.3%에 비해 전남의 삭감률이 배 이상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언니 부부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일하며 살던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30대 조카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니 부부가 딸의 범행을 은폐하고 단순 사망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수의 한 모텔에서 60세 여성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어젯밤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여성의 온몸에 심한 멍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텔 업주인 숨진 여성의 언니 부부가 숨진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시신을 재빨리 옮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장례식장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 신고 시각 이전의 CCTV 영상은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신고는 도로만 있고 나가자니까 폴리스 받겠으니까 거기 이제 언제 말했냐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해봐야지. 지적장애 1급이었던 숨진 여성은 언니 부부 그리고 부부의 35살 딸과 함께 모텔에 살면서 이 일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느리 일하고 또 청소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견뎠거든요. 여기 친척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최근 모텔에 함께 살기 시작한 조카가 숨진 이모와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폭행 동기와 범행 은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내륙, 남부지방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습도가 낮아 건강관리와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동쪽 산간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해 산불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